이 총하고 포가 등장한 뒤에 전쟁이라는 것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1675년에 백호전서라는 조선시대 책을 보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무술을 잘했던 뛰어난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항우인데, 총이 있으면 어린아이도 항우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는 말이죠. 항우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막 칼 들고 설치면서 50m 밖에서 막 오고 있다고 해도 그냥 아무 무술 모르는 사람도 총 한 자루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삼국지 같은 옛날 전쟁을 다룬 소설 같은 걸 보면 뛰어난 어떤 장군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딱 앞서서 나가가지고 적장에 이름을 대면서 나하고 한번 1대1로 겨뤄보자, 장군들끼리 싸워서 결판이 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뭐 한쪽이 후퇴를 한다든가, 물론 뭐 소설에서 좀 과장된 면 있겠지만 그런 게 펼쳐져도 옛날의 전쟁에서는 한번 그럴듯하다라고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총과 포가 개발된 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1대1로 한번 내가 붙어보자, 이런 거를 한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용맹함이나 기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무기의 성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부대의 운용 방법, 기술, 산업적인 바탕,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전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계기에 있는 게 총하고 포의 발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 이제 소련 시절에 이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종교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이야기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유일하게 신에 대해서 이게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포병은 전장의 신이다, 대포가 전쟁터에서는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한 화력을 계속해서 꾸준히 퍼부어줄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대포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장에서도 이 대포의 중요성, 총의 중요성 빠뜨릴 수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대부분의 전쟁터에서 제일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게 포병이에요. 포병 사격이에요. 쫙 줄 서가지고 막 사격하고 막 탁검하고 돌격하고 이러니까 이러면은 총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제일 많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폴레옹 전쟁 때도 그렇고 남북 전쟁 때도 그렇고 그런 전쟁들조차 사상자의 반 이상은 포탄입니다. 그러니까 포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전에 중세시대의 유럽의 무용담 이런 걸 보면 항상 이제 뛰어난 장군은 무슨 보검 같은 걸 하나씩 갖고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칭기즈칸이 몽골 군대가 막 전 세계를 다 휩쓰는 시대가 되면 뛰어난 말, 명마 뭐 이런 게 항상 활약을 하죠. 그나마 가장 가까운 시대에 세계 정복에 가장 접근했던 어떤 황제, 영웅이라고 하면 누가 있느냐, 나폴레옹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원래 포병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봐도 현대전에서, 근대전에서 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적으로 좀 드러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를 또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